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뭐 오전까지는 그나마 이제 평온한 그런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장에 조금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에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한 내용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은 코스피 선물은 0.52% 하락,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9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야간에 이제 급락을 하고 아직 그 지점을 충분히 여유를 둔 상태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포지션 하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하방 경직 효과를 좀 나타내고 방어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8월물처럼 이번에 외국인들이 미리 하방 배팅을 좀 많이 해놨다면요, 그때 이제 외가 풋옵션들 엄청 사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좀 배팅이 되었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조금 더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포지션 유지와 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내마뉴에날까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준비한 내용 하나씩 요약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에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최종 목표치인 2%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은 완화되었고 향후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으나 시장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서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끝이 났죠. 페드워치 툴에서 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렇게 74%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거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26%의 변수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12월 금리 인하 시점, 그 금리 결정 시점에 또 이에 따른 변동성에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올해 마지막 이제 일본과 미국 모두 금리 결정이 남아 있죠. 그래서 특히나 미국도 미국이지만 12월 19일에 있는 일본 금리 인상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 변동성이 지난 8월처럼 또 확대되지는 않을지, 물론 그때처럼 확대되지는 않을 거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엔캐리 청산 자금이 어느 정도는 또 진행이 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충격이 뭐 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신중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나스닥 신고가 랠리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 야간 선물도 조금 올라갔는데 0.41% 마감 한 채 야간 선물 종료해서 이제 시가를 형성했는데, 시가는 강보합선 출발했습니다. 야간 선물 종가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본장에서 야간 선물 종가가 저항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금융투자가 전일부터 하방 배팅을 좀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방어 라인은 외국인들의 뜻입니다. 외국인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손익 라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손익 라인 324를 어떻게든 지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가,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이 손익 라인이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322라인이었는데 322.5라인이었는데 322.5라인까지 향하면서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는 제가 파생반에 늘 8시 41분에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라인들에 해당되는 자리였죠. 제가 지지라인은 322.8로 봐드렸는데 최종 지지라인은 그 자리에서 터닝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강보합선 출발 후 야간 선물 종가가 저항 역할을 했고요. 오전장 및 점심시간대까지의 지지라인은 외국인의 전일 옵션 손익 분기 라인인 324 라인이었고요. 코스피 200 기준이기 때문에 32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시 이후 옵션 손익분기 라인이 바뀌면서 322대 지지받고 터닝을 하는 모습, 322.5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파생반에 제시해드린 322.8 라인을 최종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했으면 오늘 시장을 풀어갈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위클리 옵션은 이제 개인이 어제 들어온 325 콜옵션, 그다음에 오늘 주로 들어온 327.5 콜옵션을 이제 주목해야 됐고, 이런 물량들을 기존에 이거 327.5는 또 어제 들어오기도 했으니까 이 물량을 추적해야 했는데요. 개인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가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 매팅도 콜옵션 우위였죠. 327.5와 325의 개인 콜옵션 물량의 결제를 만들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루 종일 진행했던 겁니다. 개인들이 잔뜩 325와 327.5를 사두고 있으니까 그거를 결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327.5는 이제 결제를 안 시키는데 325 물량마저도 결제를 안 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오늘은 100만 주 매입 신청을 해서 2시 51분에 모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096억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1,414.2원 정규장을 마감한 후에 야간에 1,417원대까지 추가 상승 중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는 계속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61,500, 6만, 59,000, 55,700원, 지금 54,000과 53,000 라인 싸우고 있죠. 51,800, 5만원 그 밑으로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내용을 이제부터 좀 볼 텐데요. 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 오전장에는 거의 범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개인들이 위클리 콜풋 매수 물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에 비해 범위가 잡히진 않습니다. 시장 움직임 자체는 어쨌든 범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자체가 이제 기준이 안 잡히는 겁니다. 이걸 뭐 개인들이 많이 산 걸 또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해줘야 금융투자의 매도가 중요하지 하면서 라인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1시 45분경에 좀 넉넉하진 않지만 약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상단만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 45분이면은 제가 원래 이전에도 이걸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좀 더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방송 진행하면서 이걸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어드렸는데 위에만 막고 있다. 그럼 위에만 막고 있으면 뭐예요? 위로는 가더라도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이 박스 구간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말씀드렸죠. 오늘은 잦은 진폭을 일단은 보일 거다. 잦은 진폭에 유의하시되 큰 범위는 이동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수렴이 계속되면 언젠가 다시 그걸 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는 경우에는 먹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대한 오전장에 끝내는 모습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변동성 터지는 것에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 하방 변동성이 터졌는데 굳이 변동성이 생긴다면 하방에 무게감을 둔 채 풀어드렸던 것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셨던 분들과 정혜원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텔레그램 구독자 방에 계신 분들도 또한 다 그런 관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터지기 전에 요 구간 위에만 막고 있네를 언급을 드렸고요. 위에를 막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기보다는 열려있는 아랫방향으로 가기가 더 쉬운 거죠. 아랫방향이 열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 단속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둑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이 열려있으면 도둑이 들 확률이 높겠고 도둑이 들었으면은 문이 열려있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밑에 열려있기 때문에 밑에 라인을 갈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외국인 옵션 포지션 방어 라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점심시간 끝나고 적어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는 어떻게 됐었죠? 외국인들의 1차 방어 라인,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한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을 유지하는 그 손익 분기점은 원래 325였는데 어제 323.5까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막판에 32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324를 지지받았고요. 오늘도 324 부근, 코스피 200 324 부근을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활용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에 카페에 올라와 있죠. 네이버 구독자 전용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하시고 네이버 카페도 입장하시고 유튜브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 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자리가 지지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파생반에도 올려드렸던 시간이 아마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었으니까 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후장에
오후장에는 외국인들이 지키는 자리가 이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밀려버렸죠. 어디까지요? 제가 요거 받은 거 1차, 3, 2, 4 이제 지켰는데 변화가 생겼다. 오후장의 수급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1차에 미결 포지션의 손익분기가 322.5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점이 32.85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냥 수직으로.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이제 기실현된 것까지 상쇄 처리하는 손익분기가 318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은 오후장에 변동성이 생기고 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어디까지 일단은 한번 터닝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한번 체크를 할 것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입니다. 이거는 수급은 이제 3시 5분 기준으로 체크했던 거고요. 당시 코스피 200은 323.8이었습니다. 그 수급을 이때 그 시간대 체크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325 위클리 콜은 개인 우위였다라는 거. 어제 미리 진입 물량들이 있었죠. 322.5 위클리 콜은 개인 소량 플러스 외국인 소량이 있었고요. 325 위클리 풋은 트레이딩이 치열해서 사실 딱히 누가 우위에 있는지 좀 불분명했고요. 322.5 위클리 풋은 금융투자가 막판 베팅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게 여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2시 49분 정도에 322.5 위클리 풋이 순간적으로 최대 57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0.01짜리 죽어있던 게 0.57까지 57배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결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옵션은 순간적으로 폭등을 하면 특히 막판에는 결제를 안 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베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시세가 날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죠. 0.01에 있다가 순식간에 57배가 갔다가 다시 0으로 마감하는. 그러니까 곱하기 57배가 나왔는데 5,600%죠. 요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100%로 끝난 거죠. 그게 단 오후장 몇십 분 만에 나타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마냥 들고 있으면, 만약에 이거를 그냥 들고 있었다면 마냥 있으면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줄 때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나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여기다 적어 드린 거고요. 3시 20분 동시호가 진입 기준에 코스피 200은 323.95로 진입했고요. 323.87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꽝이 됐고 322.5 위클리 콜만 1.44에서 1.37로 325 위클리 풋은 1.14에서 1.13으로 비슷하게 끝이 난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만기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 등 다른 투자 주체의 방해가 있는 322.5 위클리 풋옵션을 금융투자가 결제에 성공시키는지 여부인데 실패했죠.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하방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결제시키기 싫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결제시키고 싶어요. 그 두 개가 만나서 오늘 결제를 못 시키고 3이 3.87로 끝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은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2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안타깝게도 콜옵션에서 대거 녹아버려서 53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옵션에서 손실이 많았죠. 주로 콜옵션 손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2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차트 체크 간단히 해볼게요. 당일 흐름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과 그다음에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 모두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한 줄로 한 번에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일단은 그 야간 선물 종가보다 좀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야간 선물 저항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밀리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외국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하지 않는 이상, 매수로 돌려놓지 않는 이상 하방 경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쵸? 하방 경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장중에 미리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는 리뷰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말했어요? 하면은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을이라도 시청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아마 여기서 지금 새로 들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라도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해보면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하방 경직. 그리고 정혜연 텔레그램 방은 당연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정리된 글로 더 요약적으로 당연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은 외국인들 지지받는 자리, 외국인들 그 손익분기 자리에서 터닝해서 이 전체적으로 수급 변동이 없으면은 외국인들 하방 경직력, 하방 방어력, 그 다음에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들어가 있는 콜옵션 때문에 방해받는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포지션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만들 텐데, 즉 왔다 갔다 진폭만 있을 텐데, 굳이 간다면 중심선이 하방으로 있기 때문에 하방 배팅이 유리하다 정도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을 잡고 변화에만 주목했더니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굳이 변화를 본다면 외국인들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손익분기 라인이 밑으로 내려온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어가서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변화만 보고 있으니까 딱히 어려울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지지라인도 322.8로 잡아드렸기도 하고요. 물론 중간 지지라인은 뚫렸죠. 그래서 중간 지지라인이 뚫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카페 특강을 통해서 전용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가다가 중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수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페이크 구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이게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왠지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왠지 이거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거 외국인 선물이 올라온다고 매수 베팅을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바로 재빠르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땡기는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가 뒤집혀 있을 때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라고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이거 어차피 외국인들 트레이딩 차익 내고 던질 물량이다, 단타하는 물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물량, 이거 외국인들이 땡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차익을 내는 물량이다.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 엊그제 모두 백어데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선물이 더 저평가 구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선물을 사들이고 선물 자체가 고평가되는 구간에서 팔 수도 있고요. 선물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현물이 고평가된 걸 같이 청산해가지고 차익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차익을 만드는 구조기 때문에 산 것보다 더 아래에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산 것보다 아래에서 팔아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은 외국인들이 위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걸 다 단타로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팔다가 다 던져버리죠.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금융투자가 누르는, 이때 풋옵션을 금융투자가 확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거 들어갈 때 322.5 위클리 풋옵션을 금융투자가 배팅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겸사겸사 겹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차 지지 324.2와 324.5 사이를 이탈을 해버리고요.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고 어디까지 한 방에 가버립니까? 322.8이라고 말씀드렸던 최종 지지라인까지 한 번에 가버리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반등도 1차까지만 왔네요. 1차, 2차, 1차까지 온 거네요. 자, 1차 자리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의미가 없었나요? 아니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외국인들이 초반 방어가 되는 손익분기 라인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 다 걸린다라는 거죠. 여기가 통과되니까 가볍게 2차 자리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왔으면 2차에서 한번 뭐 받을 준비를 하셨거나 뭐 어쨌든 대응이 되는, 만약에 놓쳤다면 여기서 원래 커트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받으셨다면, 근데 사실 받는 관점이 아니었어요. 왜? 시장은 흔들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눕혀 있었잖아요. 차라리 숏을 들어가서 익절을 했으면 차라리 나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최종 지지에서는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매매일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라인은 1차 지지 라인은 외국인 변경 전 손익분기와 관련 있는 자리고요. 최종 지지 라인은 외국인이 오늘 손익분기 업데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자리이죠. 일봉상 빗강 라인 이탈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죠. 일봉을 보시면 빗강 라인 이탈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공간 열릴 가능성에 주의해야겠죠. 그러면 저점 뚫릴 가능성도 유의해야 되는데 저점은 이미 야간 선물에서 한번 빠진 바가 있죠. 그제
나스닥 조정 시 네마니아의 날 앞두고 변동성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마니아의 날을 앞두고, 그리고 또 네마니아의 날 부근이면은, 자 이번에 12월 20일 네마니아의 날가 붙어 있진 않네요. 12월 20일 미국 옵션 만기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변동성이, 우리는 안 그래도 미국 증시를 아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데 더 흔들릴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12월 선물은 이제 월봉 깨진 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월봉 이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지난달에 이거 깨졌다, 12월 선물로 이거 깨져버렸다, 그래서 이거 바로 이런 식으로 덮기 전까지는 이거 추세가 이미 꺾여 있는 거다, 함부로 상승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올라서고 나서 상승을 보는 겁니다. 반등을 그 이후에 보는 거라고요. 근데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L자 형태로 죽을 가능성을 봐야 된다. 물론 12월물은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만 이제 3월물에서 보면은 이제 추세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L자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로 볼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코스피는 선물은 깨졌는데 코스피는 아슬아슬해요. 만약에 이 아슬아슬한 추이가 깨져버린다면, 지금 완전 붙어 있잖아요. 이거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중요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뚫어버린다면요, 이거 이탈인 겁니다. 이탈이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V턴보다는 L자 형태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25년도에 매크로가 더 안 좋아져요. 현재 매크로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V턴이 되려면은 언더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좀 과장인가요? 어쨌든 언더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언더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L자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 때 이거 L자 형태로 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개인들이 여기서 코로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막 공장도 멈추고 난리가 날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L자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인버스 베팅이 엄청 많았죠. 당시에 곧버스 베팅이 엄청 많았죠. 저는 이 곧버스 베팅한 분들과 정말 외로운 싸움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유튜브 다른 채널이었는데 그때 댓글 테러도 막 당하고, 저는 곧버스를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진작에 드렸고, 코스피가 1900을 이제 1400까지 갔었죠. 1400대 가다가 1900을 통과한 시점에 이거 3000포인트까지 열려있을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막 엄청나게 장악했네,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밑에 장악하고 속간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거 웬만큼 움직이는 1년 정도는 상승하면서 3000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곧버스 베팅 유행이었죠. 곧버스 베팅한 사람 정말 많았을 겁니다. 원래 곧버스라는 거 개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여기저기서 홍보가 되면서 사람들이 곧버스에 매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곧버스 베팅을 했지만 저는 요 외로운 싸움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저는 L자형의 우려 혹은 침체형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벌써 코스닥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나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미 V턴이긴커녕 지금 일봉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떨어진 다음에 V턴 느낌이 아니죠.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횡보하고 있잖아요. 우하형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추가 하락을 보이고 빨리 언더슈팅을 보고 속가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타점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이 아니라,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런 게 나온다고 저점이 아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저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어떤 근거죠? 이거 8월 5일 저점 아니다, 저거 깰 거다, 이것도 저점 아니다, 야간에 깨졌죠 이미. 어떤 근거죠? 외국인들이 속가내야 된다, 외국인들이 저점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저점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외국인들은 욕심이 엄청 많아요. 이런 기회를 자기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양보한 자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구간에서 속가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일단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솔직히 좀 어두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현실인 것을, 예.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확인이 될 때까지는 섣불리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방으로는 만약에
저점을 솎아내지 못한 외국인들은 간혹 가다가 정말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스위칭을 하기도 해요. 환매수 쇼커버링 스위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하냐면요. 작년에 공매도 긴급금지처럼 외국인들이 원하는 포지션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쇼스퀴즈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대신에 외국인들은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른 예를 들어 혼내주러 올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랬듯이 이렇게 만들었듯이 외국인들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환매수 해가지고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코스닥이다. 헷갈리죠? 선물로 어떻게 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여기서 원하는 포지션을 못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아엎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공매도 긴급금지로 어쩔 수 없이 스위칭을 한 다음에 흔들어대고 밸류업으로 스위칭한 다음에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아예 모아가지고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56.5에서 51.2까지 낮아질 정도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코스피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던지고 있는 거죠. 다 진행 전에도 미리 경고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 익히 아실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어차피 제가 뭐 한 해를 정리하는 리뷰 2024년 마감 방송을 뭐 연말쯤에 하겠지만 지금 일단 간단히 뭐 다시 한번 정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내만유엔을 앞두고 좀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때고 미국 증시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뭐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롱 포지션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튼튼해요. 하지만 잠깐 조정이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에 우리는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자리를 지키면 괜찮은데 코스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자리 지키면 괜찮은데 깨지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거 코스피 월봉 여기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이 자리 깨지는지 보셔야 돼요. 공간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선물 53,800원, 현물 53,700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58만 주 매도, 시티그룹과 JP모건 서울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자사주 매입은 오늘 100만 주 신청에 2시 51분경 완료되었습니다. 체결 평단은 53,945원이었고요. 자사주 매입 완료가 80% 진행되었을 때부터 추가 하락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자, 요거는 계속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시기 동안에 계속 비슷한 패턴이 연출되었는데 뭐 좀 힘이 약한 날도 있었지만 요거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던 80% 정도 완료되던 시기 이후에 밀리는 그런 구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려아연이 오늘 특징주죠. 고려아연이 무려 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종목이에요. 지금 최은범 회장의 우군들이 막 160만 원대 막 사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냥 마구마구 땡기고 있는데 물량이 잠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개인 숏이 멀리서 버티고 있는 숏이 많죠. 이런 공간에서 숏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숏은 커트라인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놔야 돼요. 손절을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손절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미친듯이 손실이 부풀어집니다. 안 그래도 한 계약이 선물이 지금 200만원 기준으로는 2천만원짜리 계약입니다. 근데 유난히 고려아연에 대한 선물 관심이 많잖아요. 개인들의 숏 포지션도 오랫동안 버티고 있고 지금 약 1만 계약이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다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를 들고 항복할 때까지 올려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한번 내리꽂을 때는 롱 포지션도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급락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도는 미리 도전해 볼 수 있대 급락 변동성에 주의를 급등이 어디까지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기점으로 해석해보되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안 끊어내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버텨보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남은 5일 동안 내만유의 날까지 이거 그냥 완전히 숏포지션 그냥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두고 그냥 유의 일월물로 넘어가서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뭐 내일 꺾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이성을 잃은 거라고 생각해요. 경영권 분쟁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시총이 높은 거는 또 이 정도까지 또 안 움직이기도 하는데 시총이 높으니까 뭐 소형주들에게서는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시총이 40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 지금 41조 4천억으로 마감했는데 KB금융까지 잡았어요. KB금융 잡고 삼성전자 우 잡고 기아 잡고 셀트리온 잡고 시간에서 현대차 시총까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앞서서 끝났지만 이 정도로 지금 고려아연이 현대차랑 지금 같은 수준이에요. 시간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죠.
고려아연이 현대차랑 시총이 같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성을 잃은 경영권 분쟁주 이런 걸 준비할 때는 도전해보되 반드시 끊어내면서 봐야 됩니다. 도전을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사실 더 바람직한데, 사실 되게 한 방에 지금 만약에 떨어질 때도 되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거를 하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은 가능하되 반드시 커트를 해야 되고, 지금 도전한 경우는 손실 처리를 한 다음에 지켜보는 단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9월 13일 이후에 개인 장기 숏 포지션이 1만 계약 정도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1월물 가지고도 굉장히 차월물, 아예 10월부터 12월물이나 1월물까지 굉장히 먼 원월물까지도 거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멀리 바라보고 숏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못 버텨요. 못 버티는데 어떻게든 돈을 투입해서 버티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가까스로 버티거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2일 연속 50억 이상의 선물 환매수가 나오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월물로 넘어간 물량은 여전히 많아요. 증거금률이 지난달 42.75에서 2배인 85.5까지 올라서 이건 거의 지금 선물 한 계약을 잡으려면은 그만큼의 돈이 거의 필요합니다. 85.5%만 필요하다라는, 85.5%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선물 기준으로는 거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평균 한 2, 30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3배, 3, 4배에서 5배까지도 다 잡을 수 있어요, 보통은. 그 이상도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거의 증거금을 85.5까지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올라서 추가적으로 그냥 버티기만 하면 필요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워서 내일 반대 매매 예정인 물량이 많을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내만연의 전까지는 어쨌든 솎아내려고 하겠죠. 털어내려고 하겠죠. 외국인 선물은 최종적으로 83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롤오버 포함 약 1조 원 선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옵션은 막판 집계 기준 콜옵션 매수가 66억, 풋매도가 67억으로 마감하며 하방 경직성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외국인은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에서 상방 배팅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적어도 하방은 지키겠다, 하방은 막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오늘까지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금융투자는 73억의 콜매도와 68억의 풋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집계상 변화가 있었죠. 이거는 종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미처 반영되지 않은 물량을 종가에 정산해가지고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소에서 동시에 쏘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렇게 오늘 68억의 풋매수, 73억의 콜매도로 하방 위주의 배팅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미 하방 배팅을 이어오면서 선물에서 수익을 크게 챙기고 있는 금융투자는 아직도 하방 배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위클리 옵션도 하방 배팅으로 수익을 봤죠. 12월 3일 막판 금융투자는 116억의 풋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날이죠. 그랬더니 그날 밤 어떻게 됐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야간에 풋옵션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240배까지 나타난 풋옵션이 있었죠. 밤 사이에 보통 한 30배에서 200배 정도까지 그날 풋옵션이 튀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요. 선물도 마이너스 5.48까지 내려갔죠. 장중에, 야간 장중에. 그래서 금융투자의 이러한 대량 하방 배팅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찜찜하죠. 오늘도 왜 갑자기 68억의 풋매수를 했을까? 이틀 전에는 마지막에 왜 종가에 116억에 풋옵션 매수를 했을까?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됐을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상방으로 가자 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어쨌든 지금 빗각에서 이탈돼 있으니까 상방은 최소한 여기를 올라서야지, 그래도 반등이라도 더 볼 거 아니에요. 올라서지 않고 반등을 보는 건 그냥 내가 먼저 포지션을 잡고 내가 포지션 잡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도하는 기도 매매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시장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타점을 잘 잡아서 분할 타점을 하든, 어쨌든 근거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포지션을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거 있는 매매, 내가 이 포지션을 잡은 이유를 남에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누차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고,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파생반 정혜원방에서
누차 강조하고 과거에 또 특강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아직 남아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투신 선물은 전일 하방에 이어서 오늘 소폭 매수 베팅 마감을 했고요. 1228억 매수했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3096억 매도로 여전히 7월 12일부터 약 11조 원의 매도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외국인이 205억 매수를 했고요. 정규장은 1414.2원 마감 이후 야간에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외환당국이 방어하는 1410원이 뚫린 이후에 그 자리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단기 추세상 추가 상승세에 유의해야 되겠고요. 2008년 우리 환율이, 자, 이거 장기 추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월보 환율 2008년 우리 환율이 1,500원대를 찍을 거라고 예측했던 노무라 증권은 이번에도 1,500원대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86 하락한 2.86% 하락한, 자, 여기 20.73으로 종료했지만 여전히 20을 상회하고 언제든지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높은 변동성 지수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밤은 미국 고용보고서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보고서 공개 이후 이어가느냐 꺾이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꺾이면 하단 공간이 열리기 쉬운 상태이며 이때에는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분 청산이 동반될 겁니다. 변화에 주목하며 내만여의 날 주간을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